이제 실제로 집값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젊은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씩 이제 집을 사고 있는 또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요. 네. 지금 타이밍이 조금 적기라고 보시나요, 소장님?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적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사고 팔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초보 투자자분들이 부동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소액 자본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자꾸 빠지시게 되는데 네. 계속 사고 팔 수 있고요. 바로바로.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막 함몰되면 내 일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네.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그냥 사면 그냥 놔둬야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내일에 정진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팔 때 되면은 분위기에서 팔면 되고. 그래서 뭐 신경도 덜 쓰이고, 네.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가 돼요. 투자에서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 예, 시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수익은 대부분 정말 이상한 거, 바보 같은 거 사지 않는 이상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특징과 성격이 뭐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그렇죠. 못 견딥니다, 그거를.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너무나 많은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례를 계속 따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초보 투자자일수록 그런 막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뭐 풀베팅을 하거나 뭐 위험한 베팅하면서 돈 잃지 마시고 부동산에 투자하셔서 장기 투자하게 되면서 흐름도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통한 어떤 수익 창출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좀 더 안전하고 자산을 좀 천천히라도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현장을 봐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네.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장님이 서울 수도권 위주로 네. 한번 그 실제 상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보통 네이버 부동산 많이들 많이 보실 보시죠. 거예요. 네. 이게 뭐 네이버에서 부동산 카테고리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네. 내가 원하는 지역을 이제 가는 거죠. 동부 이천동 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위에가 써 있는 게 평당 금액이 5,400만 원, 6,200만 원 써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변경하면서 뭐 전세가율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단지에 대한 기본 정보와 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실 때 하는 거고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호객 노노가 더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커뮤니티 같은 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떤 상황인지 네. 거주자의 눈으로 바라본 동네는 어떤지 이런 걸 파악하실 때 네.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는 매물이 나와 있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네. 매물을 찾으려면 그런 데 가야 되고 그러나 이건 실제 거래 금액이 얼마가 됐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고 기본적인 정보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예를 하나 들어가 볼게요. 클릭하고 들어가가 아니라 네. 그냥 요것만 쭉 내리면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취득세나든가 재산세 부분이 예상되는 게 얼마인지 초보자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그냥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보가 나와 있네요. 동별로도 나와 있고. 동별로 나와 있고 뭐 일조량 아, 이런 네. 것도 뭐 요즘에 이제 다른 플랫폼도 있지만 네. 최초로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거주 하신 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겨울에도 가보고 이게 안 되니까 네. 이거는 그냥 클릭해서 몇 시, 6시, 12시 이거 볼 수 있고 가을은 어떤지, 겨울은 어떤지 이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절별로도. 네, 계절별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의 상권 정보. 네. 그러니까 이건 실거래 가격과 실제 어떤 내가 거주하려는 분들, 실거주자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네. 그런 이제 사이트가 되겠죠. 이거는 네네. 아실 사이트인데, 아실. 요거는 그냥 어떨 때 보냐면 네. 지역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무슨 개발이다가 다 나오죠. 아,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외곽에 있는 것들보다는 당연히 중심부로 모일수록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강남 강북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강북에서는 한강변 쪽이 중심이다 보니까 네. 위보다는 무조건 아래로 내려올수록 좋은 동네고요. 그렇죠. 아래쪽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강남구 내에서도 요 아래쪽에 뭐 포이동, 개포동 요 라인보다는 압구정동, 삼성동, 청담동이 훨씬 비싸죠. 네. 그러니까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 2호선 그려져 있는데 네. 2호선 내부나 그 근방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강변 라인들. 그런데 이제 좀 금액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등포구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뭐가 있냐면, 자, 이게 분홍색 된 게 상업지고요. 네.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게 주로 주거지고,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거는 이제 준공업 지역입니다.
이 아래쪽에는 구로나 가산 같은 거는 국가산업단지로 대부분 다 개발이 되었고요. 네. 성수동도 지금 상당 부분 지산으로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영등포구가 서울시 전체 중공업 쪽에 한 35%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개발이 아직 좀 더디죠. 네. 그래서 여기 개발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이쪽 지역도 아직은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핵심 지역보다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교통망 같은 거 볼 때는 은평구, 뭐 GTX 같은 것들, 이런 지역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도봉구나 이런 쪽은 좀 굉장히 좀 멀비다. 그러나 이제 노원구 쪽이 멀긴 하지만, 네. 여기는 대규모의 개발이 지금 예정돼 있죠. 목동과 노원구 이 주공아파트가 80년대 후반에 개발됐던 곳이거든요. 네. 30년 도래를 했고,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커졌는데, 사실 최근에 한 2, 3억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 도래했다고 이제 봐도 될 것 같다. 물론 입지는 좋지 않으나 누구나 새 아파트를 좋아하고 네. 단지가 크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지가 보통 적어도 2,000, 3,000 세대니까 향후에도 한 3,000 세대 이상급들이 다 되거든요. 다 모여 있고. 네. 요즘에는 뭐 역세권이니 뭐니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아파트 내부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특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구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단지가 커야 돼요. 크면 클수록 그런 어떤 주민 편의 시설 같은 게 증대가 될 것이고 네. 그것이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대가 도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유리하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약간 입지 좀 처져 있습니다만 네. 그런 다른 장점들이 좋기 때문에 저기도 이제 소액 투자하실 분들은 좋지 않겠느냐. 1기 신도시 다 이제 유망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붕당 평촌이 이제 탑2를 자리합니다. 이제 네. 5개, 수도권에 있는 5개 1개 신도시 중에서는요. 부천이나 삼본이라든가 일산 같은 쪽은 그것도 약간 얘네 둘에 비해서는 입지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거기에 맞게끔 어쨌든 금액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분당이 가능하면 거길 하고 안 되면 다른 지역에 사면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네.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걸 다 짚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을 우리가 도움을 네. 받으면서 그럼요. 하나의 플랫폼만 보는 게 아닌 거죠. 저도 이제 네이버 부동산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소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비교하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좀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네. 다주택자 입장이 지금 다 달라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입장별로 조금 어떻게 좀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여유자금이 있고 네. 내가 대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수준까지는 활용하셔서 네. 지금 어쨌든 가격이 저렴해져 있으니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보면 필수제잖아요.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없다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젊다면 나 혼자 이동한다거나 이러면은 뭐 이해하는데 네. 어차피 마련할 집이라면은 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자금이 없으면은 모으는 시기가 이제 하나 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필수니까 하나 구입하고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가 좋은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극화는 비싼 지역이 더 비싸지거든요. 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내 거 1억 오를 때 제 2억 올라가요. 그럼 더 힘듭니다. 내 게 1억 올랐다 하더라도. 그런데 떨어졌을 때는 그 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 걸 조금 저렴하게 팔더라도 1억 떨어진 거 팔더라도 제 2억 떨어졌으니까 들어가면 이득이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갈아타기를 잘 노려보시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주택자도 다주택 나름이에요. 뭐 강남에 있다. 팔 필요 없죠. 네. 그런데 지방에 있는 거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소멸이라든가 등등등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 두 채를 팔면은 그래도 뭐 서울에 뭐 한 채를 살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숫자는 줄어들어도 이제 똘똘한 놈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구성을 좀 달리 하시는 게 중요하죠. 입장별로 다르네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상급지로 네, 가는 이동하는 분들, 거는 그리고 가치가 좋은 쪽으로 계속 이제 그건 변화를 기본 대원칙 투자에. 기본 대원칙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매수를 할 때 네네네. 일단은 법적인 내용을 잘 따져봐야겠죠. 네. 중개사 말만 믿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많죠. 중개사분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네. 저도 중개사지만 중개사가 공조해서 하는 그런 사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케이스가 걸릴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내가 꼼꼼하게 보고 그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따지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금 공부도 하시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남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 알아들을 정도만 공부하면 되고요.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시간을 쓰실 필요는 없는 게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은 계속 바뀌어요.
1년에도 몇 번씩 바뀌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때는 계속 업데이트 해줄 자신이 없으면 네. 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들 정도만 하고 내가 집을 막상 살 때 그 네. 시점에 현재 상태의 세금만 공부하면 돼요.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이거 안 이랬었는데? 바뀐 지가 언젠데?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 내가 세무 강사가 아니라면 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알아들을 정도 하다가 내가 막상 살려고 하는 이 시점, 이 시점에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일을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네. 그럼 세금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취득세나 양도세. 취득해야 돼. 취득자는 취득세. 네. 매도하시는 분은 양도세를 양도세. 집중적으로 또 파고드는 거죠. 타이밍에 맞춰서. 진짜 이 소장님께서 강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세금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내도 될 맞아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네. 이 세금은 여러분 아시죠? 그냥 뭐 몇 천만 원이 갑자기 이렇게 통보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소장님 주변에도 혹시 이게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뭔가 손해를 좀 크게 입거나 뭐 이런 경우가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아니, 있죠. 기본적으로는 내가 공부를 하되 네. 만약에 좀 찜찜하다 싶으면은 당연히 세무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세무사들도요, 워낙에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전문으로 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100%라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큰 그 거래를 했다. 그럼 이거 잘못되게 되면 매덕에서 몇 천만 원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한 10만 원 상담비 주서라도 네. 그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봅니다. 상담 받아서 이분한테 의견을 듣고 오케이 됐어 가 아니라 A 세무사, B 세무사, C 세무사. 그래서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을 갖으면 이거는 이제 믿을만 하겠죠. 근데 보통 이분 듣고 이분들 얘기가 틀린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잘 찾아다니고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멍하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고 정확한 네. 내용을 갖고 뭐 팔거나 사거나 하시면 되겠죠. 내가 힘들게 좋은 집을 매수를 해서 이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세금적으로 이게 뭔가 토해내는 그렇죠. 이런 느낌이 맞아요. 들게 되면은 네. 정말 억울하거든요. 억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조금 네. 더 꼼꼼하게 여러 케이스를 조금 세무사분들, 전문가분들한테도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소장님께서 현재 월브닷컴에서 지금 네. 세금 강의를 진행하고 계신 네네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소장님의 강의는 이제 어떤 분들이 조금 들으면 도움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이 있는 분들, 네. 매도 계획이 있거나 매수 계획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고, 네. 뭐 그거가 아니더라도 뭐 보통 보유하고 있을 때의 세금도 있잖아요. 네. 재산세나 아니면 종부세나 이런 그렇죠. 것들. 네. 요즘에 꽤 중요해졌죠.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그거 외에도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뭐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네, 뭐 상속한다거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다 잡을 수 있게끔 그 요약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중요한 것들만 기본 틀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양도세 낼 때는 세율이 대충 요 정도는 되는구나. 여기서 뭐 확 변하진 않거든요. 네. 약간씩 뭐 이런 거니까 기본 틀만, 프레임만 딱 짜놓는다는 개념으로, 생각으로 그 정도 3시간짜리 영상이 있으니까 네. 공부를 하시고, 네. 그 다음 변화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흡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강의도 듣고 내가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네. 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거래를 이제 하거나. 보는 눈이 틀려지죠. 어. 그래서 일단은 언제 매도하고 매수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기적인 부분.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재산세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뭐 요즘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가 정해지는 거니까 네. 언제 매도해야 되고 언제 매수해야 될지 5월 달에 줄지 6월 달에 줄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는구나, 일시적 1가구 1주택은 어떻게 바뀌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기본 파악은 하셔야 네. 이해가 되죠. 그런 네. 기사가 있을 때. 네. 그러면 사실 소장님 책도 굉장히 또 종류가 많고요. 많습니다. 강의도 꽤 많단 말이에요. 네. 우리 소장님의 이 강의만의 또 특별한 점을 조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 중에 기본을 잘 모은 것 같아요. 기본 중에 네, 기본. 네. 그러니까 요거에서 확장해서 알면 좋으나, 네. 뭐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은 네.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그런 것들은 절대로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까먹어요. 네. 그건 생소하니까. 네. 근데 제가 했던 그 강의 내용 정도는 어렵지 않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저는 전문 세무사가 아닌데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무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 이걸 잘 모르시겠구나 그런 걸 좀 잡아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설명이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적합한 그런 세금 강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